자, 우리 맨 처음에 중국어의 문장부터 되어 있는데 바로 1페이지 밑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의 문장 같은 경우는 평서문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이런 것들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어의 문장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아란이가 어떤 일의 내용이나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문장들을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 요 동을 쳐봅시다. 첫 번째 문장. 자, 갑니다. 他又聪明又善良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 동을 쳐보고 요 A 요 B 하면은 A 하면서 B 하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혼자서 나온다 그러면은 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형용사들을 이렇게 이어줄 때는 요 A, 요 B로 이어진다 했으면은 우리 동사들을 나열해서 해줄 때 내가 A 하면서 B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边 A, 이边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다 그러면은 我一边看手机一边吃饭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와 형용사 연결시켜주는 거는 요 A, 요 B에서 A 하면서 B 하다. 동사를 A 하면서 B 하다는 거는 이边 A, 이边 B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我喜欢玩手机玩游戏 시작. 그러면은 나는요 휴대폰을 하고요 또 게임을 합니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우리 war이라는 친구는 놀다라는 친구도 있지만은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크게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이 나와 있는데 부정 형식은 뿌나 메이를 이용하더라. 자, 근데 기본적으로 뿌만 써야 되는 것, 메이만 써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자, 기본적인 부정 형식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잠깐 봐드리면 보면은 뿌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부정해 준다. 그리고 메이라는 친구는 과거를 부정해 준다. 자, 그러면서 이 뿌라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하면은 자기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 나는 저녁밥 안 먹을 거야. 我不吃晚饭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래서 오후 5시 50분 이쯤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뭐야? 야, 그게 저녁이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내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메이라는 친구는 과거를 부정해 주는 거면서 지극히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문장부터 갑니다. 그는 우리 학교 선생님입니다. 他是我们学校的老师인데 자, 여기서 주어가 보면 타고 是이라는 친구는 수어고 老师이라는 친구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是 동그라 쳐봅시다. 자, 기본적인 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저 실자문이 되겠는데 우리 실자문은 A, 실, B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뜻은 A는 B이다라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A 같은 경우는 특정 어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B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어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잠깐 앞에 보시죠. 자, 그라는 사람은 특정 어휘는 선생이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거기서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갔냐? 我们学校的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다라고 관용어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실자문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부정일 때는 아니다랄 때 메이실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써준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보면요. 我今天晚上有时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今天晚上 가기 전에 먼저 주어라는 친구는 나고 있다라는 요가 수로고 시간이라는 시간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이제 얘 보면은 주어와 수어 사이에 있는 거는 무슨 어라고 했었냐면은 부사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今天晚上이라는 친구는 시간 부사어란 말이에요. 시간 부사어는 주어 앞에 쓰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今天晚上我有时间 해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今天晚上我有时间 되고 我今天晚上有时间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는 둘 다 똑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줄 때는 뿌요라는 것은 이상에 없다. 어떻게 한다? 没有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没有. 그래서 시간이 없다 갑니다. 我今天晚上没有时间 시작.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질문을 하는 문장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였던 거 말을 붙여주면은 의문문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저분은 김 선생님이다 하면 나웨이시진 라오시 했으면은 그 선생님입니까 하면은 뒤에 마라는 걸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말을 붙이면은 의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웨이 밑줄 봅시다. 웨이는 사람을 세는 양사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웨이라는 거는 사람을 세는 양사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외에 어기조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너를 사용하는 의문문도 있고 바를 사용한 의문문도 있더라. 자, 근데 이 너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질문할 때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면요. 我过得很好. 내가 보내는 게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뭐야? 난 잘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너희들은 있을 때 여기서 너는 뭐다? 나 잘 지내. 너네도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너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일로 와보세요. 자, 꾸어라는 친구는 발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성 꾸어도 있고 사성 꾸어도 있더라. 자, 근데 위에 있는 경성구어 같은 경우는 조사로서, 그것도 동태 조사로서 동사 뒤에 꾸어가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 했죠. 이때 동사 뒤에 꾸어가 나오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경험. 그러니까 내가 동사 해본 적 있다. 이런 게 쓰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꾸어 나오면 얘는 조사가 아니라 얘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나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다 해서 꾸어 시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길이라는 것도 마루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하면은 꾸어 마루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볼까요? 꾸어 마루. 또 꾸어 시간 시간이 지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발을 사용한 의문문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100% 확신이 없는 겨. 근데 그래도 이게 이거 아닌가? 맞을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여보면 좀 추측이 담긴 질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 김 선생님이시죠? 그러면은 나 웨이시 찐 라오시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내려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문이 이렇게 바나 마 아니면 너 아니면 이런 거 바 이런 거 빼고 또 뭘 쓸 수 있냐면은 이 의문 대명사를 사용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 어기조사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을 붙이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SK 6급에서도 독해 1파트 문제에서도 의문 대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나웨이시 쉐이. 그래서 쉐이라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 되어 있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这是什么? 그 밑에 你想去哪旅行? 취 동그라미 쳐봅시다. 취 장소 행위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날이라는 친구는 어디라는 장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请问去邮局怎么走? 그래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체국 가는데 怎么走 어떻게 갑니까?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怎么走 라면 어떻게 가나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이슈이 들어간 의문문이 되겠고, 그러면 의문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서문,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그 문장에서 A 또는 B를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후어저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얘도 또는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후어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평서문에 쓰이는 거더라라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이 하이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질문 이때 의문문 만들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그러면은 你是 한국인, 还是 중국인? 해서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밑에도 보면은 他们去图书馆还是回家? 그들은 도서관에 가나요, 아니면 집에 돌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시다. 정반 의문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이 연이었어서 너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면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바로 보다 정반 의문문이 되겠다. 그래서 네 수업이 끝난 후에 너 도서관 갈 거니? 갑니다. 下课后你去不去图书馆? 시작. 이럴 때 중요한 것뿐 몇 성? 경성이라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식사 후에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하면은 吃饭后他喝不喝咖啡? 여기도 喝不喝할 때 부 경성. 학교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서술형에서 이런 거 정말 의문하면은 가운데 거 경성 처리 안 하면 감점 당합니다. 다음 부가식 의문문인데 부가식 의문문이라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怎么样?好吗?好不好?对吗?그 다음에 对不对?그 다음에 是吗?是不是? 아니면 可以吗?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들 뭐냐? 부가식 의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我们星期天 우리 일요일 날에 去看 가서 봅니다. 가서 보는 거지 보고 가는 거 아니죠. 항상 이런 연동문 시간 순서 발생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잉화 하면은 벚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我们星期天去看 잉화 우리 일요일에 벚꽃 보러 갈 거야. 怎么样? 어때? 라는 거 되겠죠. 밑에는 吃晚饭去散步吧. 散步하면은 산책하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달리다라는 것은 달리다 뛰다 跑步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好不好? 뭐 좋아, 어때? 괜찮아?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넘어가 됩니까? 다음 명령문. 자, 명령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명령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탁, 건의, 요구, 명령, 금지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영어에서도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조동사로 시작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비에 동그라미 옆에 不要 동그라미. 근데 뿌준이라는 친구인데 뿌준은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안에도 잘 안 나오고요. HSK에서도 6급 이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저런 게 있구나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 칭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不要라는 거 써줍니다. 그리고 또 징비에라는 것도 쓸 수 있는데 또 우리 서면어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징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징우. 이 우라는 것도 부야 뭐마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요청이나 뭐 건의 제출 어투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어기조사 바나 안을 같은 거 붙인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명령문은 보통 명령의 대상을 향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미 말한 대상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세요 갑니다. 징진. 그다음에 咱们快走吧. 그 다음에 밑에 안静 别说话了. 자, 그래서 여기 别说话了들어 동그라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동사가 있으면은 얘는 완료의 형태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사 뒤에 러가 나오면 완료의 형태인데 이 완료의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과거다. OX X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패키지 여행에 가면은 오늘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식 다 드시고 로비로 모이겠습니다. 그때도 러 쓴단 말이에요. 조식 다 드시고. 근데 아직 조식 먹지 않았단 말이야. 과거에는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고 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변화를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비에쇼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상태 그 변화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명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쁨, 놀라움, 슬픔, 두려움 이런 거 감정을 나타낼 때는 우리 문장 끝에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감탄문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부사 뭐가 있냐? 첫 번째부터 갑시다. 짠. 자, 짠할 때 중요한 거 안에 짝대기 세 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타임. 자, 타이라는 친구는 짝꿍 이렇게 어떤 거요? 러랑 짝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라는 거 타이 형용사 러. 또 띵호아라는 얘기했던 거 있죠. 띵 형용사 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다? 매우 형용사 하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뚜어머라는 친구는 우리가 얼마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오 옆에 봅시다. 하오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로서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오라는 친구는 또 왜냐면 매우라는 것도 아주라는 부사라는 것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면은 这儿的风景好美啊 하면은 매우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문과 복문.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구조에 따라 단문이라는 친구랑 복문이라는 친구로 이루어졌는데 단문이라는 친구는 하나의 주어와 수어로 이루 구성된 문장으로서 뭐 주술문, 비주술문 나눌 수 있다는데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주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 술,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다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명사 수로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로는 우리가 해석이 두 가지 형태로 된다 했어요. 뭐냐면 이다 아니면 뭐뭐 하다 이렇게 형식이 된다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수로는 무조건 동사다 아니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도 수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로라는 친구도 명사라는 친구도 수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다 그는 베이징은 북경 사람이다 이렇게. 또 그녀는 타 찐년 30岁 올해 30살입니다 라는 것도 얘가 전체가 수로. 밑에 보면은 찐티엔 싱치티엔 하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라는 거 되겠죠. 우리 일요일 표현 오랜만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요일 싱치로 쓰이면은 티엔 그리고 싱치를 가능하고 자 쪼라는 친구 쓰면요 쪼는 를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쪼 티엔 가능 불가능하다. 또 리바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리바이는 티엔만 가능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요일 표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일요일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내려갈게요. 동사 수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동사 또는 동사구가 수로로 쓰인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는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한답니다. 타 시환 양시하고 시작. 자, 양 역삼각형, 시하고 삼각형. 자, 강아지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 키우다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우리 강아지 보시면은 고라는 친구 있어요. 자, 요 앞에 부수, 요 부수는 다 뭘 나타내는 부수냐면은 포유 동물을 나타내는 부수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뜻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이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가 음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그는 많은 한국 요리를 할 줄 안답니다. 他会做很多韩国菜. 시작. 자, 做 역삼각형, 菜 삼각형. 자, 우리 차이라는 뜻은 야채, 채소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 음식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음식한다, 요리한다는 게 做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거 호의 밑줄 쳐봅시다.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호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넝이라는 친구가 있더라. 자,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호이라는 친구는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말하면서 태어날 수 없죠.
말하는 것도 다보다 배워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난 중국어 할 줄 압니다라는 것도 我会说中文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들을 얘기해 준다. 가능 여부. 그래서 내가 다리가 다 낳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다보다 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밑에 우리 아빠는 국영기업에서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我爸爸在国有企业工作 그래서 공조라는 것도 보다 일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조라는 친구는 명사로 쓰이면은 일 직업이 되겠고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은 얘도 일하다 근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들어갈게요. 형용사 수러문. 자, 형용사 수러문은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가 수로로 쓰인 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 시험 포인트나 이런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용사가 수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가장 긴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목적어 써놓고 X. 자, 그래서 내 방은 매우 깨끗하다 갑니다. 我的房间非常干净. 시작. 네, 깐찡 밑줄 쳐놓고 수로 체크. 깐찡 이번에 중독적이 나옵니다. 7거에. 자, 민동 종시热热闹闹的 되면은 민동 명동은요. 종시 하면은 항상 那儿的客人总是最多 알겠죠? 总是 항상 매번 热热闹闹的 밑줄 쳐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형용사 중첩이다. 우리가 중첩되는 것들 많이 봤지만은 형용사를 중첩해 주는 것은 뭘 나타내 주는 거다? 정도의 강조다. 그러다 보니까 저热热闹闹라는 친구도 결론적으로 뜻은 뭐냐면은 很热闹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热闹라는 친구는 보다 핫하다, 쉽게 먹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저렇게 형용사 중첩으로 나와 있을 때 앞에다가 很热热闹闹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요. 이 일을 모두 찬성한 다음에 这件事大家都赞成 넘어갈게요. 자, 주술수로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로 안에 주어와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수로 안에 보니까 보면 그녀는 눈이 매우 큽니다. 얘가 전체가 수로라고요. 근데 수로 안에 지금 보니까 옌징 눈이라는 작은 주어, 따라는 작은 수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눈이라는 건 옌징이잖아요. 그럼 안경 YANJING 사성은 안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주의하자. 옌징. 옌징 하면 눈이고 옌징 하면은 안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몸이 아주 좋다 합니다. 타身体 好的很인데요. 자, 그는 몸이 좋아요. 그래서 타 주어 身体好的很이 전체 수어인데 이 수어 안의 문장 보니까 身体라는 작은 주어 나와 있고 好라는 작은 수어 나와 있는데 뒤에 더 헌이 나와 있어요. 이 주어 수어 문장에서도 뒤에 정도 보호로 쓰인 거다. 그래서 더 헌하면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这件事는요, 大家都赞成 해서 모두가 찬성합니다라는 거 평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비주술문에 의해서 주어 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것이 없고 못 갖춘 문장들을 비주술문이라고 하는데 뭐 5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비주술문 이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단어 보면서 우리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할 때 니슈 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갑니다. 쉐이. 그다음에 황 선생님, 왕老师. 니 자전거는 니的自行车呢? 그다음에 동사성입니다. 集合下雨了禁止吸烟禁止吸烟禁止밑줄禁止라는 친구는 뜻이 금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예요? 시엔하면 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래서 禁止吸烟 되겠습니다. 형용사성입니다. 好吃 그다음에 安静 그다음에 真漂亮
그다음에 아, 응, 아이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야오 미야오 왕왕 그다음에 디다 디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의성사가 되겠죠. 자, 다음 복문갑니다. 복문이라는 친구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문을 이루는 단문을 다 절이라고 하는 거죠. 아, 보면은 춘티엔 라일러 봄이 왔어요. 슈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리라는 우리 리 있어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푸르렀다는데 우리 얘는 라일러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오니까 왔다니까 완료죠. 근데 리러 같은 얘는 뭐다? 푸르러졌다니까 얘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화예 카일라면은 꽃도 폈다라는 거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 카이라는 친구가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열다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문을 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카이 문 문을 열다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켜다라는 뜻이 있어요. 켜다. 그러면 우리 뭐야? 우리 등 불 켜다 하면 카이 등 아니면 컴퓨터를 켜다 하면 카이 电脑 쓰는 거죠. 됐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운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야? 카이처라고 하죠. 카이처. 자, 그 네 번째 같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꽃 같은 것들이 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화 네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한번 필기해 주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갑니다. 자, 他不但成绩好, 不但 네오박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끝까지 나와요. 얼치의 네오박스 뒤에는 所以 네오박스. 그래서 不但 A, 얼치의 B는 뭐예요?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하다.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하다. 그래서 他不但成绩好, 能力强, 성적이 좋고 능력이 강해요. 그러면서 게다가 性格 성격도 매우 좋아요. 所以 뒤에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大家 모두들이 都很喜欢他 그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장 성분 해가지고 문장 성분은 단어 또는 구절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문장 성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성분은 주술목, 보조 성분은 관용어, 부사어, 보어가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문장의 기본, 중국어의 문장 기본 어순을 보면은 문장 맨 앞에 부사어가 놓이고 그 다음에 뒤에 관형어 바이샤오더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뒤 수랍은 부사어 그 다음에 뒤에더 수러 샹런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관형어 바이샤오더 목적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중국어의 문장의 기본 어순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어의 가장 핵인싸 누구냐? 술어가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이 술어는 부사어가 앞에서 술어를 뒤에서는 보어가 술어를 꾸며준다라고 했었거든요. 되나요?
자, 그리고 이 관용어라는 친구들은 앞쪽에서는 여기 뒤에 있는 주어를 수식 또는 제한해주고 뒤에서는 여기 있는 관용어가 목적어를 수식 또는 제한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어 뒤 수로 앞에 있는 부사어는 수어를 수식해준다라고 했다면 문장 맨 앞에 있는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라고 그랬어요.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수강생이라면 다 봤던 문장이죠. 뭐냐면 깡차이 我的弟弟在房间里吃完了一个面包라는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방금 나의 동생은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나의 동생이 먹었어. 뭐를? 빵을 해서 이렇게 주술 목으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뭐예요? 워더라는 친구는 띠디를 수식해주는 관용어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이거 하나가 지금 빵을 수식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在房间里 방 안에서라는 이 부사어는 뒤에 있는 吃다 먹었다는 완러는 앞에 있는 吃 근데 내 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은 거를 전체를 꾸며주는 게 뭐다? 앞에 있는 깡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얘가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장 왜 안 적어요? 주어. 주어는 기본적으로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것들이 바로 주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今年夏天 올해 여름은 特别热 유난히 덥다. 두 번째, 这个节目라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一直很受欢迎, 역삼각형, 환영 삼각형, 환영을 받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수러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올해 20살에서 명사수로 나왔네요. 我今年 20岁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건 뭐예요가 아니라 이거 오타입니다. 지워요. 这种面膜도 있는데 이 면모라는 친구는 뭐냐면 마스크팩입니다. 很好用 하면은 유용하다 쓰기 좋다라는 거죠.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마스크팩은 매우 유용하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how라는 친구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이 동사의 효과가 좋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how 뒤에 吃 붙여서 how 吃 하면은 맛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맛이 없다, 좀 별로다를 얘기할 때는 不好吃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쓴다? 难吃이라고 쓴다. 难吃. 그래서 how 뒤에 뭔가 how 용 했으면은 만약에 별로다면 난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보면요. 上个周末 저번 주말에 我和我的家人和 동그라미 뒤에 一起 동그라미 누구누구와 같이. 그래서 나는요 나의 가족들과 같이 취 동그라미 쳐봅시다. 취 장소 행위. 그래서 취 부산 부산에 가서 旅行하면은 여행 갔다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旅行 밑줄 쳐볼게요. 자, 우리 여행하다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旅行 있었고 하나 더는 리오라는 친구 있었죠.
그래서 리싱이나 리오나 둘 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이합 동사입니다. 이합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가 가장 또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신买的手机 새로 산 휴대폰은요. 价格便宜 가격이 싸고요. 功能 기능 예도 부추하면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추워라는 친구 추워라는 친구의 뜻은 춥다가 아니라 뭐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틀리다. 근데 이 추워 앞에 어떤 거 붙일 수 있냐면은 뿌라는 것도 쓸 때도 있고 또 메이라는 것을 쓸 때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둘 다 뜻이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 부추하면은 뭐다? 좋다. 메이 추하면은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메이 추하면은 틀리지 않다. 그럼 부추하면은 좋다. 그래서 很好 관련된 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지배 또는 작용을 받는 거다 돼 있어서 우리 이 노래 좀 들어봐 갑니다. 니 팅팅 저쇼 거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팅이라는 친구는 듣다인데 팅팅 해가지고 뭐예요? 동사 중첩이 쓰인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쇼 거할 때 쇼 동그라미 얘도 우리 양사인데 일반적으로 수, 편, 곡이다 해가지고 우리 노래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我昨天买了很多衣服 나는 많은 옷을 샀다라는 뜻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这部电影 이 영화는요. 值得一看值得一看 밑줄 值得一看 밑줄. 자, 여기 보시면요. 值得에다가 현관펜 좀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值得라는 친구 뜻이 뭐냐면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值得 나오고 나는데 이 칸이니까 뭐예요?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갑니다. 4번 관형어. 그래서 이 관형어라는 친구는 주어나 목적 앞에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준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쁜 옷을 한 벌 샀다. 그러면 我买了一件 漂亮的 이쁜데 자 나는요 사요 옷을 네 뭐예요? 하나의 예쁜. 그래서 우리가 관형어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은 제한성 관형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묘사성 관형어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제한성 관형어 나오고 그 뒤에 묘사성 관형어가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한 벌이라고 하는 이지엔이 뭐다? 이지엔이 뭐예요? 한 벌, 제한성, 漂亮 예쁜이 뭐예요? 묘사성. 자 밑에 보면은 我有两个中国朋友 하면은 나는요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의 중국 제한성 묘사성 됐죠? 자 더가 붙는 경우 더가 붙지 않는 경우는 뒤에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 갑니다. 자 부사어 같은 경우도 수러 앞에 놓여서 수러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갑자기 화를 낸다 갑니다. 他突然生气了 시작. 그래서 突然게 보다 갑자기 그다음에 生气 화나다라는 건데 뒤에 러브트가 화가 나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我昨天又把那部电影看了一遍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제 요가 혼자 나왔어요. 그럼 뜻이 또가 된다 했었죠. 네, 바 뒤에 뭐뭐을 그 영화를 칸 봤는데 얼마큼 봤다? 2遍 하면은 한 번 봤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2遍이라는 것도 수사 양사잖아요. 맞아요? 양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 양사, 명사. 두 번째는
지시대사, 수사, 양사, 명사. 수사, 양사, 명사나 지시대사, 수사, 양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얘네는 명사를 해주는 거예요. 명사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뭐예요? 그 영화를 한 번 봤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작의 양을 세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동량사라고 하는데 동사 플러스 수사, 양사 이렇게 써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총 몇 가지? 세 가지. 수사, 양사, 명사, 지시대, 수사, 양사, 명사, 동사, 수사, 양사 이렇게까지 해서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밑에 갑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다면요. 学生们都在教室里认真的准备考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해요. 考试 시험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두 교실 안에서 열심히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사어의 어순이 있었어요. 부사어의 어순. 뭐 있으냐면은 시부조더 게더술. 네, 술은 술어니까 살짝 욕같이 외우면 되게 좋겠죠. 시부조더 게더 이렇게. 그래서 시라는 것은 시간 명사, 부라는 건 부사, 조는 조동사. 그다음에 더라는 친구는 우리 형용사나 형용사구. 그다음에 개라는 친구는 개사구. 우리 개사구라는 것은 어떤 거요? 전치사구. 전치사는 개사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중국어에서. 맞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영어에서도 전치사는 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in, on, at 이런 것들 전치사 부르는데 자, 사람들 만나가지고 in, on, at 딱 이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뭐가 붙어요? 명사가 붙죠. 중고도 똑같아요. 개사 뒤에 전치사 뒤에 뭐 온다? 명사 나온다. 그러면서 전치사구, 개사구를 같이 붙어가지고 써준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보어. 자, 보어라는 친구는 수어 뒤에 쓰여서 수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最近 최근에 我忙死了 내가 바쁜데 어떤 만큼 죽을 만큼 바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밑에 보면 你喝醉了 네가 술 마시는데 마신 정도 어떻다? 결과가 취했다라는 거죠. 그 행위의 결과에서 결과 보어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그녀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해서 타 쇼 한이 쇼더 很好 그래서 얘도 정도 보어 문장이 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시험에도 너무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정도 보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보어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그녀가 말을 잘해요 하면은 타 슈어 말하는데 그 말하는 정도 할 때 우리 요 샹런 더 붙여준다라는 거 우리 기본 시간에도 공부했었어요. 타 슈어 더很好 그래서 매우 잘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얘가 아주 기본적인 문장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정도 보호 문장에서도 우리는 뭐 집어넣고 싶냐면은 목적어라는 친구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목적어라는 친구를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여기 뒤에다가 뭐 한, 위 이런 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주어 나왔고 수어 나왔고 보어 나왔으면 그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위를 집어넣으려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도보호 문장에서는 목적어는 항상 어디 된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하더라. 그래서 타 한위 说得很好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나 주어가 그냥 하나 명사 하나만 딱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문장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위 대신에 또 뭐 들어갈 수 있다? 슈어 한위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은 타 쇼 한위 그녀가 중국어를 말하는데 쇼더 헌허 매우 잘합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필기를 왜 하다 마시고 대충 그 밑에다가 조금씩 추가하시는 거죠. 다음 행위의 수량을 나타내다 보면은 那部电影我看了 내가 봤는데 很多遍 매우 많이 봤습니다라는 거 되겠죠. 이遍은 번 횟수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我学了2年 한유 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하죠. 왜? 러가 두 개 나왔거든. 자 이 문장은요. 요 밑에다가 하나 더 줘볼게요. 我学了 2年 한유. 자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은 위의 문장은 위의 문장 러가 두 개 나와 있는 반면에 밑에 있는 문장은 러가 한 번밖에 안 나와 있더라. 자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내가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고 지금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근데 밑에 위에 있는 것처럼 我学了2年 한유了에서 러가 두 개 나오는 경우는 내가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지금도 그 공부를 뭐 하는 중이다? 진행하는 중이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한위라는 친구가 중국어라는 뜻인데 얘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중국어는 위치 언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这是 한위 슈 하면은 이것은 책입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위라는 친구는 관형어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옆에는 한위 很难 하면은 중국어 매우 어렵습니다 하면은 중국어 한위가 주어가 되는 거고 또 我喜欢学习 한유면 나 중국 공부 좋아합니다 하면 여기 한유는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강아지는 정말 귀엽다 돼 있는데 자줄 눌러보세요. 줄. 자 이 친구는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밑에는 줄. 자 줄로 쓰면은 얘는 부사로서 오직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단지. 자 근데 밑에 있는 줄 같은 경우는 양사로서 뭐냐면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물 새는 양사다.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자 우리가 팔도 야 왼쪽 왼팔 오른팔에서 한 쌍이 있지. 그 중에 한쪽을 얘기할 때 한 쌍이 있는 것 중에 한쪽을 얘기할 때도 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这只小狗真可爱 되면 여기서 있는 그 아이는 수로로 쓰인 거고 여기 보면 这是一只可爱的小狗하면 여기서는 관형어로 쓰인 거다라는 거죠. 밑에 보면 그녀는 나를 때렸다면 타 나워가 되는 거고요. 옆에 때리는 것도 구시는 것도 모두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면 打是亲 骂是爱 때리는 것도 사랑 욕하는 것도 사랑이 된다는 거죠.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문장 선의 배열 순서는 100번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는 거죠. 형용사 수로의 배열 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형어, 주어, 부사어, 형용사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 수로 뒤에는 목적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면 我们的校园 우리의 캠퍼스는요 非常美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옆에 보면 今天的演出 오늘의 공연은요 特别精彩 매우 어떻다? 精彩는 훌륭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精彩는 훌륭하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다음 밑에 형용사 뒤에 보어 넣을 수 있어요. 那部电视剧 电视剧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난주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배역 역할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角色라고 합니다. 여기가 角色.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남자 주인공을 하신 거예요. 주인공. 그럼 말 그대로 앞에 주라는 주인 주자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뒤에 뭐만 붙습니다. 죄만 붙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주죄. 주제가 바로 보다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난주제 하면은 남자 주인공은 슈아이 잘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아주 죽을 정도로 잘생겼다. 뭐 엄청 잘생겼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한자 나중에 내신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슈아이 대신에 라오시 때 실자 보이면 이런 것도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他们高兴地跳了起来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他们 그들이 高兴 기뻐. 근데 기쁜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뛰어오를 만큼 기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동사성 수로 같은 경우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보어도 나올 수 있고 관용어 나오면서 목적어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은 我昨天在网上 인터넷에서 网上하면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买了 샀습니다. 很多东西买东西 시작. 买东西. 자 그럼買라는 게 사다라고 쓰면 팔다는 마이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로 와볼게요. 자 똥시라는 친구가 일성 경성을 읽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일성을 읽는다 그럼 얘네 해서 어떻게 된다? 동쪽 서쪽이 된다. 자 밑에 갑니다. 我终于做完了所有的作业 됐습니다. 终于 동그라미 러 동그라미 마침내 뭐뭐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항상 플러스 의미에 있는 것들만 쓰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라는 친구는 하다, 완이라는 친구는 다. 그래서 나는 다 했어요. 뭐를? 수어요도 조예. 수어요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전부. 그래서 모든 숙제를 다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관용어 주어 부사 동사 보어 관용어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 하면은 我把密码忘了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뭐를요 비밀번호를 忘了 까먹었다라는 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我妈妈 우리 엄마는요 每天 매일 都把家里 집 안을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청소하신다? 很干净 매우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챕터 2 명사 대명사 가도록 하겠습니다.